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만큼 판단이 심각하다는 데서인데요. 전문가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훈재 교수 연결합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이훈재 교수입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수님도 정부의 위기 단계 격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위기 단계 격상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략 지난주 한 수요일 정도부터 이제 대구 지역에서 환자가 아주 크게 발생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기 단계 격상을 이제 제언해 드렸던 것은 꼭 이 대구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코로나19는 새로운 전염병인데 이 새로운 전염병은 저희가 방역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방역을 시작하지가 않습니다. 대개 2개월 정도는 경과가 돼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모아진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저희가 사스하고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방역 전략을 짰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니 이 병이 사스보다는 훨씬 더 경한 양상을 보이고 반면에 이 전염성은 사스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염성이 높고 반면에 증상이 경한 병들은 방역 당국에서 쫓아다니면서 막는 거에 한계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진단되지 않는 사례들이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의 뭐 환자나 접촉자 중심의 방역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강력한 방역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기 단계를 격상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가 총력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떤 파라다임의 전환을 저희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네, 인천 확진자도 대구 신천지 집회 참석 여성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병의 좀 특성을 갖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사례가 이제 확인된 것이 대략 아마 1월 20일경이고 그 직후에 뭐 중국의 뭐 우한 지역, 우한 도시 같은 것들이 이제 봉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병 자체가 지금에 와서 보니 상당히 경한 상태로 앓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방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기 전, 또는 우한 지역의 이런 도시들이 봉쇄되기 전에 아마 경증의 환자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갖고 이를테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일부가 아마 나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한 명의 환자가 2명이 되고 그 2명이 4명이 되는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이론적으로는 한 3일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1월 20일경 1월 하순에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한 3일 간격으로 2배 늘어났다고 하면은 벌써 몇백 명, 이론적으로 많게는 1000명까지도 늘어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병이 경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감기 앓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이 병을 앓게 되면은 중환 상태로 병원에 와서 발견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갖고 그 점을 좀 걱정합니다. 네, 교수님, 인천 확진 환자 이동 경로를 보면 부평시장과 지하철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이게 유행이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직 그렇게 많은 단계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환자가 얼굴에다가 내가 코로나19 감염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자신도 모르게 이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 감염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최대한의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손 씻기, 사람들 많은 곳에 갈 때 마스크 쓰기 이런 것 같은 예방 조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키되 지금 단계 지역사회 확산 단계에서 어찌 보면 더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 많은 곳에, 그러니까 붐비는 곳에 가는 거를 가급적 피하는, 이게 지금 단계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을 꼽자고 하면은 뭐 종교 행사, 커다란 종교 행사에 뭐 가는 거나, 아니면 네. 학생 같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도서관에 가는 거나, 아니면 우리 직장인들이라고 하면은 뭐 붐비는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다 위험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간의 접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네. 그 일환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편수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제 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목적의 차량 오부제, 이런 것들을 잠정 중단하는 이런 조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짧게 해주시죠. 글쎄, 이번 주가 고비고 점차 수그라들면은 다행이고, 저도 이제 그걸 바라는데, 네, 사스 같은 병이 유행했을 때 보게 되면은 그때는 거의 여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제 긴 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정확히 인식하고 조금 스마트하게 반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시민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수칙 같은 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어린이들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건강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앓고 있는 독감이나 이런 병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더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난 다음에 이 시기에 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1년에 거의 2,000명, 3,000명 가까이 사망자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기게 만들고 있는 인플루엔자 질환이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손 씻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잘 쓰고, 또 바깥 활동을 이제 줄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 어쩌면 큰 위험이 됐던 인플루엔자 질환의 발생이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새로운 위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당황스럽고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는 분명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상 삶의 위험 자체가 증가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 사항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젊으신 분들에게 이 병이 중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서 이거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젊은 분들은 활동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도 익숙한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해 갖고 조금 중증의 경과로 진행될 수 있는 노인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우리 젊고 건강한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 병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이 만성질환자들께서는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조금 중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이 병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 수칙 더 잘 지키시고 사람들 많은 곳에 당분간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권고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